한국어병학회 총무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홍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어병학회라고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수산 쪽의 대표로 이제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산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좀 작은 분야, 세분화된 분야라서 제목을 수산 질병 학술 용어 정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어병학회는 그래도 신생학회는 아니고 1988년에 설립된 학회고 회원 수는 600명 정도 되는 그래도 한 조금 규모가 되는 학회입니다. 먼저 학회 소개를 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 하게 되고 앞쪽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병학회 어병학이나 수산학 분야에서도 다른 학회랑 마찬가지로 외국어라든지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일본어에서 이제 온 그 한자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의 그 사업 목적은 국어사전에 없는 어병학 전문 용어를 수집하여 일반 국민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학회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조금 통일되지 않은 면이 있어서 통일된 용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즘 관상어 동호회라든지 관상어 쪽에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좀 쉬운 그런 용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학회에서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른 학회랑 다 공통되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도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8월 초쯤에 1000개의 그 용어를 드렸고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문 추가와 또 더 많은 용어를 달라고 해서 1100개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문을 다 달아서 10월 초까지 1차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추가해갖고 11월 초까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문화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 기준은 뭐 사용 빈도가 높고 두루 사용되는 용어, 그 다음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용어, 그 다음 어휘적 확장성이 높은 용어로 이제 그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문화원하고 국어문화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을 보면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쓰는 용어들이 좀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뭐 배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를 1100개를 했고 그 정의문을 다 작성해서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양대에서는 국어문화원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정의문을 저희가 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사용 예시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건 아마 공통적인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비된 거를 보시면
조금 낯설겠지만 뭐 이제 다른 학문에서 쓰는 용어들도 저희들이 생물학이나 화학이라든지 의학, 약학 그런 데서 쓰는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병학회라는 곳은 이제 어류 질병에 대해서 다룬다는 얘기인데, 사실 어류 질병만 다루는 건 아니고 수산 생물을 다 다루기 때문에 식물부터 해양 포유류까지 이제 질병에 대해서는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학회 이름이 수산생명의학회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저희가 준 리스트에서 이제 그 국어문화원에서 준 안을 보면은 대체어로 반륙곡선을 자람곡선으로, 그다음 변폐사료는 변질사료, 뭐 부어류 같은 경우에는 얕은 바다어류, 표층어류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셈에 없는 용어가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찾아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물고기한테 이렇게 하얀 점이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그거는 백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 감염에 의한 건데, 요거는 이제 백점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말 셈에 없기 때문에 우리말 셈에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 그 백점병 같은 경우에는 그 관상어 키워보신 분은 알 텐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라서 일반인들도 알아야 되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르테미아 같은 것도 요런 그 정의문으로 해서 이제 우리말 셈에 등록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파상막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어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상피 증생증이라고 해서 이제 세포가 이렇게 증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있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상피 증생증과 상피 중생증이 같은 거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상피 중생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의논이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에 선해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물고기가 뇌 부분에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면 뇌 이상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질병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고 점액 포자성 질병에 의한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어라고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러니까 외래어 같은 경우에 저희들 학회 입장에서 좀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런 거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질병명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체를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영어 표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원어대로 쓰면 되는데, 이제 영어를 한글로 표기를 할 때 우리가 바르게 표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발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이런 정비가 필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킬로도넬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읽는 게 킬로도넬라이다. 그러니까 킬로도네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고 킬로도넬라이다 라고 제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피시리케차 살모니스라고 하는 이제 세균인데, 이 세균 같은 경우에 피시리케치아를 여기 피스시리케치아라고 읽어야 된다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도 국어문화원 그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이런 영어나 외래어에 표기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규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읽는 그대로 하면 PC 리케차가 맞거든요, 사실. 근데 국어문화원에서는 피스시 리케차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의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케치아는 일반적인 그 세균인 명이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서도 아마 정해놓은 그 명이 있을 것 같은데, PC 리케치아는 물고기에서 나타나는 한정적인 그 병원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 학회에서 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우리 그 결과문을 저희 학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서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도 뭐 관상어 키우시는 분들이나 양식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쉬운 용어풀이로 해서 용어에 대한 접근성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